디젤이 초반에는 큰 출력을 낸다라는 장점 때문에 항공업계 1900년 초에 사용이 되다가 왜 사용이 중단됐을까? 가솔린이 나오면서. 환경 문제? 환경, 그 당시엔 환경 생각 안 했어. 무연료 무게 문제인가요? 마력이 떨어지고 디젤은 이제 출력을 높이게 되면 진동이 많이 발생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지. 그래서 가솔린이 대체되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한 거야. 가장 큰 디젤 엔진의 이제 단점이 그거였잖아. 환경은 뭐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됐고 초기에는 이제 굉장한 폭발력 때문에 토크가 좋은 장점이 있지만 이 진동이 폭발력으로 인한 진동이 굉장히 커지게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충격파 내지는 그런 진동 그로 인해서 엔진의 내구성이 좀 커져야 됐고 그러니까 엔진 사이즈가 커지는 거야. 부품도 많아지고 가격도 더 많은 압력을 또 써야 되니까 부품의 가격도 올라가고 복잡해지고 유지비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이제 차에까지 똑같이 적용이 됐었지. 그러다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진동 문제 뭐 이런 문제를 잡고 여러 가지 이제 연료도 뭐 이제 정제가 되고 이래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못 잡은 게 환경 문제지. 지금도 그게 제일 큰 문제고 다시 뭐 클린 디젤이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광고는 하지만 그건 제조사 입장이 클린 디젤이고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클린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 착시 효과라고 봐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디젤은 어쨌든 일부 대형 장비들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니까 하긴 하지만 그 출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퇴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참. 이제 지금 자동차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먼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자동차 쪽을 보면 이제 내연기관이 이제 없어지고 전기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 지금. 비행기도 이제 그렇게 가게 될 확률이 높아져. 작은 제너럴 에비에이션부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 지금 배터리 문제 때문에 한계가 돼서 비행기까지는 올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아. 그 부분에 지금 사활을 걸고 뭐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3파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라고 들어봤니? 전고체 배터리. 지금 배터리에 한계가 있는 건 일렉트롤라이트가 액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을 고체로 만들어서 안정성을 높이고 출력도 높이는 기술이 지금 개발이 돼서 거기에 지금 요즘 막 뉴스 나오고 있다. 지금 뉴스에는 이래고 안 나오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현대랑 삼성이랑 손을 잡았지. 아, 네, 맞았어요. 네. 전고체 배터리에 손을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뭐 조단위의 자금 투자해갖고 빨리 선점을 해서 누가 먼저 만드느냐.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의 거의 2배 이상의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 지금 현재 기술로 봐도 한번 출연해서 자동차로 800km 정도 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정도 출력이면 비행기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거고. 약간 작은 항공기부터 시작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 대형 여객기에도 곧 지금 뭐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있던데 다 엔진을 쓸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전기를 쓰고 하나는 이제 제트 엔진을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조만간 전기 엔진으로 다 비행기도 바뀌게 되면 완전 전자제품이 되지? 그치? 비행기도 이제 그걸 정비하는 사람들도 그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런 흐름들이 지금 보이고 있더라 이거야. 오케이, 아무튼 디젤의 역사 이제 알아봅시다. 그러네요. 그래서 큰
큰 마력을 낼 수는 없고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마력도 높은 엔진을, 디젤 엔진을 만드시지만 이 당시에는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대신 한 번에 폭발력으로 큰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마력으로 환산하니까 근데 마력 수는 적었지. 지금 엔진처럼 뭐 몇백 마력 이렇게 만들어낼 수는 없었었고 마력 수를 따지면 굳이 뭐 이 당시 몇 마력이 나왔을까? 몇십 단위의 마력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 마력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폭발력으로 인한 이제 토크가 강했기 때문에 뭐 저 RPM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큰 힘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많이 썼던 거죠. 대신 이제 디젤 연료는 포텐셜을 많이 갖고 있지. 포텐셜 에너지가 높잖아. 불순물, 뭐, 글쎄, 불순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겠구나. 탈거리가 많지. 연료 안에. 탈거리가 많기 때문에 열량이 높고, 탈 때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태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압축률을 높여야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또 들어가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 RPM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상황도 됐었지. 그런 식의 있다. 그게 이제 이런 배경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뒤따라가는 팔로워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 남의 거를 이제 가져다가 외워야 됐고, 활용을 해야 됐고, 뭐 그랬지만, 이제는 뭔가 좀 우리가 이때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 여러 측면에서. 그 중에 이제 뭐 많이 리드하고 있는 것들이 좀 아직까지 생기고 있잖아, 지금은. 가전제품부터 표준을 만들어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이런 거, 뭐 통신 쪽 이런 거. 이런 게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선도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이 당시 분위기, 지금은 이런 개념 쓰지도 않는데, 그때는 이제 얼마나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비행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그게 또 이제 기준점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게. 4만 피트 올라가는데, 얼마 정도 연료를 쓰느냐, 뭐 엔진 무게당 또 얼마의 동력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엔진을 평가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다. 또 무게당이라는 게 나온 걸 보면 또 유추할 수 있는 게 엔진의 사이즈가 컸구나. 저도 이 단계 처음 봤어요. 엔진의 사이즈가 크고 무거우니까 이런 이제 개념이 나온 거라고 보면 돼.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프로펠러는 굳이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추력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큰 프로펠러를 쓸 수밖에 없었고, 큰 프로펠러를 저속으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힘이 필요했다 이거지. 굳이 고속으로 회전시키니까 개솔린을 쓰게 되면 고속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기어박스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디젤 엔진의 큰 장점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좀 토크 얘기가 나오는데 은진이 토크 아나? 마력과 토크 구분할 줄 알아? 바퀴를 얼마나 강하게 돌릴 수 있느냐가 토크야. 이해돼? 돌리는 힘이야. 바퀴를 돌리는 힘. 그게 토크고, 마력은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힘을 내서 이동할 수 있느냐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양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마력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RPM으로 얘기해야 돼. RPM이 높을수록 큰 마력이 나오니까. 근데 디젤 엔진은 RPM을 높일 수가 없었단 말이야. 큰 마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그렇지? 대신 속도는 적지만 한 번에 큰 힘을 내서 큰 거를 돌릴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천천히 돌리지만 큰 걸 돌려, 무거운 걸 돌릴 때, 이럴 때는 토크가 중요한 거야. 이게 순간에 큰 힘을 내서 이걸 돌려야 되는 힘. 바퀴를, 그러니까 큰 바퀴를 갑자기 차가 뭐 어디 오프로드를 달려야 된다 이거야. 그럼 큰 바퀴를 돌려서 이 무거운 걸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 이건 토크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마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엔진 RPM을 뭐 엄청나게 올린 다음에 클러치를 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디스크가 망가지거나, 그지? 고 RPM으로 쓸 수 있는 건 고속으로 주행하는 거로 비유를 하면 되지. 자동차로 따지면. 스포츠카가 고속도로에서 뭐 400km를 주행하겠다. 그러려면 고 RPM이 필요하지. F1 머신처럼. 뭐 6000rpm, 7000rpm을 걸어서 돌리는 힘은 약하도 빨리 돌릴 수 있어야 돼. 바퀴를 빨리 돌리는 거. 얼마나 빨리 돌리냐가 스피드로 이어지니까. 이거는 마력의 개념이야. 시간당 이동 거리, 무게 이런 것들의 비율을 따져야 되는 개념이거든. 이건 마력. 시간당 어느 정도의 무게를 얼만큼 이동시켰느냐, 이게 마력이야. 그러니까 시간당 많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속도에 관계가 돼. 그래서 RPM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디젤은 구조상 RPM을 높일 수가 없어. 폭발력이 워낙에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시간당 이런 개념은 없어. 얼마나 크게 돌릴 수 있느냐, 얼마나 무거운 걸 들 수 있느냐, 얼마나 큰 걸 돌릴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인 거지. 이해돼? 근데 여기 이제 경계가 좀 모호해졌어요. 요즘에는 디젤 엔진에 마력을 요즘은 의미가 있지. 고RPM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리고 가솔린도 RPM을 높여서 이제 토크를 또 키워, 요즘에. 그래서 뭐 비슷해졌어.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야. 요즘에는 그 SUV, 그 SUV에도 가솔린 엔진을 써.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배도 마찬가지지. 무슨 뭐 스크류를 엄청나게 고속으로 회전할 이유는 없어. 그치? 대신 큰 배니까 큰 스크류를 써야 되는 거야.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서 이 스크류를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솔린은 의미가 없지. 디젤 엔진을 써야 돼. 이 돌리는 힘이 중요한 거니까. 얼마나 빨리 돌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회전력을 토크라고 하는 거고, 마력은 시간당 일의 양을 표시할 때 쓰는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토크도 아까 얘기했잖아. 프로펠러가 커. 또 굉장히 무겁단 말이지. 그것도 공기 중에 통과하면서 공기의 저항을 이겨내면서 얘를 회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 RPM보단 토크가 높은 게 유리하다. 그런 개념의 디젤 엔진을 활용하게 됐던 거지. 자동차야 뭐 리터당 거리 갖고 계산하면 간단하지만, 얘는 거리 개념을 생각할 수 없는 게 이제 뭐 바람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서서 뭐 속도를 적게 해버리면 가만히 서서 또 연료를 소모하는 경우도 많고, 상승 비행이라는 것도 하잖아. 그 거리 개념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마력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올라가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상승을 빙빙빙 돌면서 올라간다. 고도로 올려야 되니까 이런 개념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킬로미터로 뭐 거리 개념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연료를 얼마나 쓰는지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된다. 네, 요즘 나오는 항공기 디젤 엔진의 이제 스펙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건데, 뭐 시간당 마력을 계산할 때 14갤런, 뭐 15갤런 평균 뭐 이렇게 잡는데, 엔진의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도로 고압으로 압축하면 열이 올라가고 자연적으로 착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점화 일부러 고압의 전류를 보내서 이제 스파크를 튀길 이유가 없으니까 엔진 구조는 단순해지지만, 뭐 이제 이거 지금 장점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단점으로 얘기하면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고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로 인해서 이제 부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덩치는 이제 기술 좋아져서 이제 많이 작아지긴 했는데, 더 좋은 재료를 써야 되잖아. 고압에 견뎌야 하니까. 그래서 엔진 자체에 이제 재료가 좋은 재료를 써야 하고 가격이 올라가지. 대신 이제 구조는 단순해지니까 내구성도 좋아지고, 고장날 확률은 없지만 한번 고장이 나면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엔진이 되는 거지. 그래서 트럭 부품들이 비싼 건데. 네. 뭐 이제 자동화 되면서 뭐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이 줄었기는 했는데,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뭐 안전적 측면에서야 뭐 신경 안 써도 좋기는 하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버스 같은 거 요즘 타고 다니는 버스 이런 거 보면 버스 기사들이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지.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졌으니까. 요즘은 돈도 안 거스줄 일 별로 없잖아. 다 교통카드로 하지. 근데 이제 한번 보면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좀 많이 늘어난 것들이 있어. 뭐 모니터가 요즘 많이 늘어났잖아.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참견하는 거지. 운행 기사가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하는지 참견을 하면서 이제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시스템이거든. 그게 사고율 줄이는 거랑 뭐 연료 적게 쓰게끔 하려고 그런 모니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모니터링 시스템 때문에 자꾸 거기 신경 쓰는 기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없었던 뭐 기어 변속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뭐 아까 돈 거슬러 주는거나 뭐 이런 거는 없어서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게 또 좀 늘어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요즘 사람들이 또 예민해져 갖고 뭐 이런저런 컴플레인이 좀 예전보다 많아지는 거, 이런 거 많이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조종사들도 이제 그런 게 있어. 운행을 하다 보면 작은 항공기들은 바로 이제 조종사 뒤에서 옆에 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찌 보면 그것도 고객과의 소통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비행하는 속도, 뭐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외국에는 자주 있으니까, 저런 제너럴 조그만 소형 항공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태우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서 뭐 자기가 조정하는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누구는 좋다고 그러고 누군 과격하는 걸 이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 조용하게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거든. 그런 차이들, 사람에 따른 이런 그런 것들도 이제 휴먼 팩터 안에 들어가서, 이런 제너럴 쪽에서는 이제 오로지 비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종사로 하여금 이제 비행에 관련된 이제 스트레스 업무로드를 줄이려는 패턴으로 많이 이제 가고 있어.